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미군 바이든 명령에 시리아 내 친이란 시설 2곳을 공습.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가자지구 전쟁과는 별개로 대이란 경고 메시지로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 지금 국제유가도 확전 우려로 89달러까지 재차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유가가 재차 상승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폴 튜더 존스는 인플레이션 불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빠른 경주마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급격히 하락했고, 경기 침체 우려와 지정학적 위기에서 완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폭등하면서 올해 초 대비 10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또 횡보하고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실현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부정론에 휩싸여서 비트코인을 당장 팔아야 된다는 등, 다시 폭락한다는 등 이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비트코인 현물 ETF나 반감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흐름, 국제 정세의 흐름이 비트코인이 중요하게끔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모아가야 하는지 이유가 더욱더 뚜렷하고 명확해지고 있죠. 그리고 아서 헤이즈까지 금융위기 경보를 제기하면서 비트코인 구매를 촉구했다고 해요. 크립토 시장에서 예언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서 헤이즈조차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국제정세 흐름이 불안정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계속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는 척했지만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전통 대형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던 뱅크런 사태 기억나시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국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미실현 손익이 커지면서 줄줄이 파산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가 과거에는 안식처였는데 지금은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반대 진영에 있는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은 지금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내다 팔고 처분해서 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들이 금만 보유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브릭스는 또 탈달러의 움직임, 브릭스 자국 통화까지 개발하면서 탈달러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비트코인이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편이라고 했던 유럽마저 점점 탈달러의 흐름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유로화 준비 단계는 시작이 됐으며 조사 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구축됩니다. 미국의 편이라고 했던 유럽조차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면서 점점 더 탈달러의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미들 투심이 흔들리고 또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마다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Keep building. 계속 건설하고 구축해 나가라.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바로 이런 마인드입니다. 내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내년에 반감기가 온다. 이런 것보다 더 큰 글로벌 거시적 흐름은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고 비트코인이 무조건 폭등한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채권의 흐름, 지정학적인 흐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의 대립들, 마찰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 폭락하고 망할지, 급부상할지 답이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쓰레기 취급했던 JP모건조차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부는 어떤 형태든 간에 SEC의 소송을 촉발할 수 있고, 소송은 SEC의 더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은 적고,
현물 ETF 승인 문제에 대한 법적 다툼은 SEC가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SEC가 그레이스케일이랑만 법적 소송을 다투는 건 그나마 할만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금융 엘리트들과 글로벌리스트들, 월가의 기관들이 일제히 SEC의 소송을 다 걸어버린다고 하면 SEC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미국의 1위 은행이 자처해서 보고서까지 얘기하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블룸버그의 핵심 ETF 애널리스트들조차 일제히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은 90%에 육박하고 아크인베스트의 데드라인인 1월 10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월 10일 전까지 현물 ETF 승인 확률은 90%입니다. 그리고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퍼드 기사를 그냥 올리거나 근거 없는 기사를 올리는 데가 아니라 세계에서 영향력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 기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기관이고 월가와의 유착 관계가 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90%라고 얘기하는 걸 한 귀로 듣고 흘릴 게 아니라 거의 이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1월 10일까지 해봐야 겨우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또 가격을 흔들면서 개미털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때 털리면 안 되고 딱 한 달만 중심을 꽉 잡고 저랑 같이 계속 정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